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이 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5주차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안내 드렸었던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보조 생식, 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탄생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임신 과정을 갖다가 사실은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의 보조 생식술 이런 것들도 동원하고 그러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태아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렇게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경우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미성년자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든가, 또는 강제적으로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임신을 했지만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또 아이를 갖다가 보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아이를 갖다가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택하는 것이 낙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낙태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이제 같이 보시겠지만은, 낙태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은 임신 중절 수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낙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낙태와 생명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에 공부를 할 테고요. 자, 그렇다면 낙태라고 하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어로는 abor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낙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태아와 그리고 그 부속물, 태반이겠죠.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즉 산모, 엄마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바로 우리가 이제 낙태 또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해서 모자보건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조 7항에서는 정의에서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임신 중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옳겠죠. 바로 이 임신 중절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까지예요. 물론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문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최근에 형법 269조에서 낙태에 대한 그런 처벌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녀의 촉탁을 받아서, 즉 임산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낙태를 한 그러한 이제 의사겠죠. 의사의 경우도 1항의 형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임산부에게 상해를 갖다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굉장히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270조에 의하면 의사에 대한 낙태, 또 부동의 낙태, 임산부가 요청을 해서 낙태를 하거나, 또 부동의, 임산부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의사가 낙태를 한 경우에 이런 엄한 처벌이 가해졌어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산부의 부탁에 의해서 낙태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낙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일량의 범죄를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임산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었고, 또 이 사망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하는 그러한 엄한 그런 별로 이 낙태라는 것을
다스렸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허용을 갖다 임시 허용을 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임시로 허용을 하는데 그 한계가 이래요. 뭐냐면 특별한 사유, 요 1, 2, 3, 4, 5번과 같은 특별한 사유, 이러한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특별한 경우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강간이나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이에요. 예를 들자면 8촉인의 혈족, 또 6천인의 혈족이나 배우자의 6천인의 혈족, 또 6천인의 양 부모계의 혈족, 또는 4천인의 양 부모계의 인척들에 의해서 임신이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아까 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지만은 허용을 했었어요. 제한적으로. 또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갖다가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허용을 갖다가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에서 어떤 경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아까와 같은 그런 제한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게 했고요. 또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같은 경우는 명시를 했어요. 연골, 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유전성 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또 전염성 질환인 경우에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또 의학적으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전염성 질환인 경우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자기 낙태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거죠. 동의 낙태, 이거는 의사라든가 그걸 도와준 사람한테 가해지는 경우가 업무상 낙태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부동의, 요청하지 않았는데 의사라든가 관련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낙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낙태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갖다 입히거나 또 사망에 입히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해의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하게 법으로, 형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낙태 추세, 요거는 작년 1월 기준까지의 데이터를 갖다 제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초록색의 경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거 2021년 데이터니까는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초록색으로. 그쵸? 그리고 노란색이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이유. 생활이 어려워서. 또 내가 낳기 어려운 상황이라서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두색이나 노란색들은 다 거의 제한이 없이 허용이 되는 국가고요. 그리고 저 주황색의 경우가 산모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주황색. 그리고 빨간 경우는 산모의 생명이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선진 그런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낙태가 비교적 제한 없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남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가 많아요. 또 아직은 그런 어떤 법률적인 체제라든가 또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처 극복하지 못한 그런 이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제한을 갖다 가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었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낙태에 관해서는 자유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독일의 경우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고요. 영국의 경우 태아가 24주 이내에 낙태 허용을 하고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을 갖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낙태 자유를 갖다 인정하고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한 그런 국가입니다.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제 낙태를 갖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합법적으로 낙태를 갖다가 10주에서 12주로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해서 지금 자유롭게 사후 피임약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한 임신 중절을 갖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계 각국의 낙태 추세가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의 낙태를 갖다 이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갖다가 볼 수 있고, 영국의 경우에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 포괄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직후에 이미 낙태가 허용되도록 그렇게 법을 정비한 상태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낙태를 갖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국교를 삼고 있고 그러한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는 낙태를 갖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그런 이제 그런 상황 이외에는 낙태를 갖다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또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낙태를 갖다 허용해라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심했었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발판 삼아서 저 금지 국가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아주 희미하게 나와 있는 것이 한국,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비교적 최근에 2010년대 후반에 허용이 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브라질은 여전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광고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주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남아공 뭐 그런 정도. 12에서 13주까지 자유스럽게 허용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16, 18주가 노르웨이, 포르투갈, 일본이 22주, 영국, 러시아, 대만, 쿠웨이트 같은 경우 24주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갖다 허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이제 들어가 있다. 자,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추세에서 바로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문제 판결을 갖다 이제 받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2017년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낙태는 현실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그마저 없으면 더 생명을 갖다 경시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같은 2017년 12월 기사에 의하면은 낙태법 폐지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려 굉장히 짧은 기간에 23만 건.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낙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대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까지 이제 났었던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 회원국 인공 임신 중절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사회경제적 사유도 불가한 것이 뉴질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콜롬비아까지였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아일랜드, 한국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죠.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허용하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결정이 내리고서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일랜드, 한국이 이쪽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제한 없는 나라가 18개, 상담은 하지만 거의 제한이 없는 나라가 7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비교적 2010년대 후반에 굉장히 활발한 전 세계적으로 낙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운동이 일었고요. 국제적인 움직임 속에서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하고 5월 26일에 개표를 했더니
낙태가 합법화된 그런 이제 사례를 갖다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청원 이런 것들이 연말에 굉장히 뜨겁게 우리 그 사회 현상으로 이제 달구었었고요. 결국은 2019년 4월 11일에 대법원 심리에 의해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을 갖다 내리게 됩니다.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2018년에 똑같이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제 낙태 제 처벌을 갖다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2018년에 8월 9일에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2020년 12월에 상원에서 다시 통과가 돼가지고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낙태 추정 건수, 이것이 인공 임신 중절 낙태 추정 건수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이게 2017년까지 통계였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갖다 할 때 그때까지 이제 본 거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비실천율,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즉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반영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피임 실천율이 높아지면서 이 낙태도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낙태가 연간 한 50만 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도 마찬가지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국내 낙태 수술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명배 벨제대 교수는 최근 9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낙태에 대한 검색에 뚜렷한 증감이 없었다며 2005년 조사 결과인 연간 34만 2천 건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에서 2010년 16만 8천 건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추산과는 반대입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수술을 연 70만 건 이상으로 추정한다며 연간 최대 50만 건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낙태 통계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50만 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뜨겁게 이제 달궈져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왜 낙태가 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영상 보실게요. 네, 낙태죄 빨리 폐지해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낙태 합법화하면 곤란하다 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찬가지 또 목소리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실게요.
네, 낙태를 갖다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UCC 공모작을 KBS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이제 당선된 그런 작품인데요. 낙태라고 하는 것이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생명을 갖다가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이 천재일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웃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갖다가 나타낸 그런 이제 영상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갖다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요거는 그 원어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전부 이제 번역을 해서 자막을 갖다 이제 달아놨고요. 그 레바티노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영상인데요. 바로 임신 중절 수술은 1기, 2기, 3기 세 개의 그런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각 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도 있지만 요거는 비교적 애니메이션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좀 덜 충격적일 거예요.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Dr. Anthony Leva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First, I'm going to describe a first trimester medical abortion. This is a procedure in which the mother swallows pills in order to terminate her baby, and it is performed up to the 9th week of pregnancy. The procedure involves 2 steps. Step 1. At the abortion clinic or doctor's office, the woman takes pills which contain mifepristone, also called RU46. RU46 blocks the action of a hormone called progesterone. Progesterone is naturally produced in the mother's body to stabilize the lining of the uterus. When RU46 blocks progesterone, the lining of the mother's uterus breaks down, cutting off blood and nourishment to the baby, who then dies inside the mother's womb.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after it has been taken, it is possible to reverse the effects of RU46 and save the baby if progesterone is administered. The sooner, the better. Step 2. 24 to 48 hours after taking RU46, the woman takes misoprostol, also called Cytotec, that is administered either orally or vaginally. RU46 and misoprostol together cause severe cramping, contractions, and often heavy bleeding to force the dead baby out of the woman's uterus. The process can be very intense and painful, and the bleeding and contractions can last from a few hours to several days. While she could lose her baby anytime and anywhere during this process, the woman will often sit on a toilet as she prepares to expel the child, which she will then flush. She may even see her dead baby within the pregnancy sac. At 9 weeks, for example, the baby will be almost an inch long, and if she looks carefully, she might be able to count the fingers and toes. After she has disposed of her baby, the woman may have bleeding and spotting for several weeks. Bleeding lasts, on average, 9 to 16 days. 8% of women bleed more than 30 days, and 1% require hospitalization because of heavy bleeding. RU46 is only FDA approved for the first 7 weeks of pregnancy. While RU46 can be used off-label up to 9 weeks, the failure rate increases as the pregnancy progresses. At 7 weeks, it has a 5% failure rate. At 8 weeks, an 8% failure rate, and at 9 weeks, a 10% failure rate. If failure occurs, she will usually be offered a surgical abortion. For the mother, medical abortion often causes abdominal pain, nausea, vomiting, diarrhea, headache, and heavy bleeding. Maternal deaths have occurred, most frequently due to infection and undiagnosed ectopic pregnancy. First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suction D&C, dilatation and curettage. This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bortion and is used typically from 5 to 13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opened using this screw on the side, allowing the abortionist to see the cervix, the entrance to the uterus.
The cervix acts as a gate that stays closed for the duration of pregnancy, protecting the baby until it is ready for birth. The abortionist uses a series of metal rods called dilators, like these, which increase in thickness, and inserts them into the cervix to dilate it, gaining access to the inside of the uterus where the baby resides. The baby has a heartbeat, fingers, toes, arms, and legs, but its bones are still weak and fragile. The abortionist takes a suction catheter like this one.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t's clear plastic, about 9 inches long, and it has a hole through the center. It is inserted through the cervix into the uterus. The suction machine is then turned on with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is tubing down into the suction machine, followed by the placenta. Though the uterus is mostly emptied at this point, one of the risks of a suction D&C is incomplete abortion. Essentially, pieces of the baby or placenta left behind. This can lead to infection or bleeding.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the abortionist uses a curette to scrape a lining of the uterus. The curette is basically a long-handled curved blade. Once the uterus is empty, the speculum is removed and the abortion is complete. The risks of suction D&C include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potentially damaging intestine, bladder, and nearby blood vessels, hemorrhage, infection, and in rare instances, even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A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er clamp. A Sofe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This was the baby's brains. The abortionist then removes skull pieces. He removes the placenta and any leftover parts of the baby with a curette, scraping the lining of the uterus for any remaining tissue. The abortionist then collects the baby parts and reassembles them to make sure that there are 2 arms, 2 legs, and all the pieces. Once all the parts have been accounted for, the abortion is complete. For the woman, this procedure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major complications, including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with possible damage to the bowel, bladder, and other maternal organs. Infe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occur, which can even lead to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Finally, I'm going to describe a 3rd trimester induced abortion, which is performed at 25 weeks to term. At this point, the baby is almost fully developed and viable, meaning he or she could survive outside the womb if the mother were to go into labor prematurely. Because the baby is so large and developed, this procedure takes 3 or 4 days to complete.
On day one, the abortionist uses a large needle to inject a drug called digoxin. Digoxin is generally used to treat heart problems, but a high enough dosage of digoxin will cause fatal cardiac arrest. The abortionist inserts the needle with the digoxin through the woman's abdomen or through her vagina and into the baby, targeting either the head, torso, or heart. The baby will feel it. Babies at this stage feel pain. When the needle pierces the baby's body and the digoxin takes effect, the life of the baby will end. The abortionist then inserts multiple sticks of seaweed called laminaria into the woman's cervix. They will slowly open up the cervix for delivery of a stillborn baby. While the woman waits for the laminaria to dilate her cervix, she carries her dead baby inside of her for 2 to 3 days. On day 2, the abortionist replaces the laminaria and may perform a second ultrasound to ensure the baby is dead. If the child is still alive, he administers another lethal dose of digoxin. The woman then goes back to where she is staying while her cervix continues to dilate. If she goes into labor and is unable to make it to the clinic in time, she will give birth at home or in a hotel. In this case, she may be advised to deliver her baby into a bathroom toilet. The abortionist then comes to remove the baby and clean up. If she can make it to the clinic, she will do so during her severest contractions and deliver her dead son or daughter. If the baby does not come out whole, then the procedure becomes a D&E, a dilation and evacuation, and the abortionist uses clamps and forceps to dismember the baby, piece by piece. Once the placenta and all the body parts have been removed, the abortion is complete. Late-term abortions have a high risk of hemorrhage, lacerations, and uterine perforations, as well as a risk of maternal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I'm Dr. Anthony Levatino,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One day, after completing one of those abortions, I looked at the remains of a preborn child whose life I had ended, and all I could see was someone's son or daughter.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I want you to know today,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Make a decision today to protect the preborn. Thank you for your time. I will no longer do any more abortions. When you finally figure out that killing a baby that big for money is wrong, that it doesn't take you too long to figure out it doesn't matter if the baby is this big or this big or this big or maybe even this big, it's all the same. And I haven't done any since then and I never will. 네, 무려 1200건 정도의 임신중절 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임신중절 수술 갖다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갖다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요 임신중절 수술과 관련된 용어들, 여기에 이제 자막으로도 나와 있지만 그 용어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임신중절 수술인 아보션과 관련된 용어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약물을 갖다 사용하는지 아니면 1기라고 하는 5에서 13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2기라고 하는 14주에서 23주, 3기라고 하는 24주 이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를 갖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